12월 2일. 날씨가 쌀쌀해지니 지하철역 앞에서 붕어빵을 파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집에 종종 사가지고 간다. 할머니 두 분이 파시는데 미리 많이 만들어두지 않고 바로바로 파시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린다. 나는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동안 오뎅을 먹곤 하는데 요기도 되고 오뎅 국물이 추위도 녹여줘 좋다. 이제는 오뎅을 안 사 먹고 가면 허전할 정도다. 나 말고도 꽤 많은 사람들이 퇴근길래 이곳에 들러 요기를 하고 간다. 좁은 비닐 천막 안에 옹기종기 오뎅을 먹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정겨움이 느껴진다. 저녁 퇴근길의 소소한 즐거움이다. December 2nd. As the weather has gotten colder, a street food vendor near the subway station has started baking bungeoppang, fish-shaped pastries filled with red beans. My parents love bungeoppang, so I often buy some. They are sold by two elderly ladies. I usually have to wait because they don't bake in advance but start baking upon order. I often eat some fish cakes while waiting. Hot fish cakes really hit the spot on a cold night. They are filling, and the hot soup warms me up too. Now I feel like I'm missing something if I skip eating fish cakes. It seems I'm not the only one. Many people stop by the cart to grab something on their way home from work. I feel emotionally linked to other fish cake eaters when we gather together closely inside the small tent. It's a small pleasure I have on my way home from work. 네, 여성 김대리의 영어일기 12월 2일의 일기입니다.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가는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지하철역 앞에서 붕어빵을 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As the weather has gotten colder, a street food vendor near the subway station has started baking bungeoppang. 네,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스트리트 푸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 보면은 vendor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스트리트 푸드 vendor라고 했죠. V-E-N-D-O-R 이 vendor는 IT 제품이라든지 뭐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를 요새 vendor라고 많이 지칭을 하는데 원래는 뭐 길거리에서 상품을 파는 상인도 vendor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간단한 음식을 파는 사람도 vendor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붕어빵도 굽는 거니까 bake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할 수 있고요. 거기 보면은 붕어빵을 설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Fish-shaped pastries filled with red beans. 네,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팥이 들어간 페이스트리 이렇게 얘기했죠. 일기를 쓰면서 뭐 이렇게 붕어빵의 정의를 적지는 않겠지만 붕어빵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일종의 페스트리인데 레드빈이니까 팥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제 모양이 붕어처럼 생겼다, 물고기처럼 생겼다 그런 식으로 말하기 위해서 fish shaped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할머니 두 분이 파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어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They are sold by two elderly ladies. 네, 나이든 여성을 정중하게 elderly ladie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라고 하지만 그걸 영어로 grandmother라고 얘기하면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 elderly라는 단어는 old보다 더 정중하게 나이 든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처럼 존대법이 많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어에도 존대하는 말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존대하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elderly ladies처럼 좀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 많이 만들어두지 않고 바로 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리 만들어두다라는 말, 그 다음에 바로 판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I usually have to wait because they don't bake in advance but start baking upon order. 네, 어떤 것을 미리 한다고 할 때 in advance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리 구워두는 거니까 bake in advance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에 반대되게 주문을 받자마자 굽는다라고 할 때는 upon order 이렇게 얘기했죠. upon 다음에 어떤 내용을 쓰면 뭐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upon order라고 하면은 주문을 받자마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in advance라는 표현을 영어 메일 쓸 때 많이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맨 끝에 상대방한테 어떤 요청을 한 다음에 아직 그 요청을 들어주시진 않았습니다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thank you in advance 이렇게 이메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죠. 자, 미리 뭐뭐 한다라고 할 때 쓰는 in advance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뎅 얘기를 했는데 영어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I often eat some fish cakes while waiting. 네, 어묵을 영어로 fish cake이라고 하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 음식에 관심이 있는 서양인이라면 fish cake이 뭘 지칭하는지
잘 알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물고기로 만든 케이크나 혹은 뭐 물고기 모양의 케이크를 생각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붕어빵을 오히려 피쉬케이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묵은 영어로 옮길 때 피쉬케이크라고 가장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게 뭔지 알고 있는 원어민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피쉬케이크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뎅 국물이 추위도 녹여주어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좋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Hot fish cakes really hit the spot on a cold night. 네, 거기 보면은 hit the spot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말로 딱이다 아니면 뭐 잘 맞는다를 영어로 표현할 때 hit the spot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spot이라는 단어는 장소나 지점을 뜻하죠. 그래서 때려야 할 지점을 정확히 때린다. hit the spot. 그런 의미에서 hit the spot이라고 하면은 뭔가 원하던 것을 정확히 충족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아주 추워서 힘든데 오뎅 국물을 마시면 몸이 아주 따뜻해져서 딱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hit the spot이라는 말을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기도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They are filling and the hot soup warms me up too. 네, 음식을 먹은 후에 느껴지는 그런 든든한 느낌을 filling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F-I-L-L, 채우다라는 동사 fill에다가 ing를 붙인 거죠. 그래서 뭐가 든든하다라고 하면은 filling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배가 부르다고 할 때 뭐 I'm full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I'm stuffed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stuff가 S-T-U-F-F 여러 가지 뜻을 지니지만 동사로 어떤 것을 가득 채운다, 꽉 채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I'm stuffed라고 얘기하면 나 꽉 찼다, 배부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 사 먹고 가면 허전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허전하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Now I feel like I'm missing something if I skip eating fish cakes. 네, I feel like I'm missing something 이렇게 얘기했죠. feel like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이 오는데요. like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뭐 문법적으로 따지면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되지만은 I feel like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주어 동사 넣어서 이렇게 문장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난다 이런 뜻으로 I feel like I'm missing something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뭔가 꼭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허전한 느낌, 뭐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니까 허전하다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를 먹고 요기를 하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먹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Many people stop by the cart to grab something on their way home from work. 네, G-R-A-B, grab 이 단어는 붙잡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택시 잡는다 그럴 때 grab a cab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구어에서는 이게 먹는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야 우리 뭐 좀 먹자 이렇게 얘기할 때 let's grab something 이렇게 많이 말하죠. 그래서 eat 대신에 먹다를 grab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뭔가 이렇게 캐주얼하게 좀 약간 요기하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정겨움이 느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정이라든지 한이라든지 이런 말이 영어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표현을 했나 한번 들어보시면요. I feel emotionally linked to other fish cake eaters when we gather together closely inside the small tent. 네, 정을 느끼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감정적인 유대의식 같은 거, 유대감을 느낀다는 뜻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 linked라고 했고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emotionally linked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정들었다라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뭐 이 emotionally link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be emotionally attached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A-T-T-A-C-H, attach는 붙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ttached는 붙어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어디에 붙어있다, 애착을 가지다라는 말을 attached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말 마음을 주다 뭐 이런 것처럼 정서적인 친밀감이나 애착을 느끼는 경우 정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emotionally attached 이렇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표현으로 정들었다라는 의미를 잘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녁 퇴근길의 소소한 즐거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 문장 들어보시면요. It's a small pleasure I have on my way home from work. 네, 일단 퇴근길은 일터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 on my way home from work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이 home이라는 단어는 집으로라고 얘기할 때 부사처럼 쓰일 때 전치사를 앞에 붙이지 않기 때문에 on my way to home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on my way home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It's a small pleasure 이렇게 얘기했는데 pleasure는 기쁨이기 때문에 뭔가 셀 수 없는 명사지만
기쁜 일,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 할 때는 그 셀 수 있는 명사로 생각을 해서 여기처럼 a small pleasure 이렇게 관사를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소한 즐거움을 a small pleasure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운 겨울에 퇴근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일기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오늘 일기 우리말이랑 영어랑 번갈아가면서 들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12월 2일 December 2nd. 날씨가 쌀쌀해지니 지하철역 앞에서 붕어빵을 파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집에 종종 사가지고 간다. As the weather has gotten colder, a street food vendor near the subway station has started baking bungeoppang, fish-shaped pastries filled with red beans. My parents love bungeoppang, so I often buy some. 할머니 두 분이 파시는데 미리 많이 만들어두지 않고 바로바로 파시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린다. They are sold by two elderly ladies. I usually have to wait because they don't bake in advance but start baking upon order. 나는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동안 오뎅을 먹곤 하는데 요기도 되고 오뎅 국물이 추위도 녹여줘 좋다. I often eat some fish cakes while waiting. Hot fish cakes really hit the spot on a cold night. They are filling and the hot soup warms me up too. 이제는 오뎅을 안 사 먹고 가면 허전할 정도다. Now I feel like I'm missing something if I skip eating fish cakes. 나 말고도 꽤 많은 사람들이 퇴근길래 이곳에 들러 요기를 하고 간다. It seems I'm not the only one. Many people stop by the cart to grab something on their way home from work. 좁은 비닐 천막 안에 옹기종기 오뎅을 먹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정겨움이 느껴진다. I feel emotionally linked to other fish cake eaters when we gather together closely inside the small tent. 저녁 퇴근길에 소소한 즐거움이다. It's a small pleasure I have on my way home from work.